우리는 이제 에피퓨리 작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란의 군대는 심하게 폭격을 당했지만 그 나라의 정권은 아직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요? 미국은 현대 군사 역사상 가장 위험해 보이는 이번 결정을 내린 후 크게 승리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성공이 될지 완전한 실패가 될지 어느 쪽이 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에피퓨리 작전 후 상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알리겠습니다. 에피퓨리 작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겉모습에 이미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은 여전히 파괴의 규모 면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 영공에서 분산된 방공망을 통해 미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를 격추시키며 미국 전투기를 처음으로 확실히 격추시켰습니다.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조종사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첫 전투기 격추 후 48시간 내 두 조종사를 모두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큰 균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는 4월 5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정권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화요일은 이란에서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은 없을 겁니다. 그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 이 미친 자식아. 아니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야. 트럼프는 위협과 조바심이 섞인 목소리로 지켜보라고 외쳤습니다. 에피퓨리 작전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트럼프가 알랍계 찬양을 이라는 말을 장광설에 넣은 것도 해석이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란과 이슬람 정권을 조롱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상황이 미국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에피퓨리 작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이 작전의 목표는 불분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국이 이란보다 타국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곧 그 해협에 대해 다루겠지만 승리 조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란에서 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승리를 위한 단일 조건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록조차 없고 작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힌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미국이 장기적인 분쟁에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문제를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공중 화력이 동원된다 해도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3월 26일자 타임스 기사에서 이 매체는 여러 미국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승리를 위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릴랜드 민주당 상원 의원 크리스 반 홀러는 에피퓨리 작전에 대해 상원 의원들 사이에 여전히 심각한 의구심이 있음을 요약했습니다. 트럼프가 선택한 전쟁이며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계속 말해온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최종 구상도, 계획도, 성공의 정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트럼프가 이미 안타깝게도 나라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이라고 벤 홀랜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에 최소 19개의 군사기지를 보유한 나라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는 것은 미국이 결코 원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기지들은 힘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란 전쟁이 뚜렷한 목표도 없이 장기화되면서 걸프 지역의 드론, 미사일, 이란 대리 세력들로 인해 위험에 놓입니다. 그러한 위험과 함께 미국은 이란 외부에서 군사 인력과 장비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작전 에피퓨리 시작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진 걸프 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이후로 트럼프 행정부는 모호한 목표들을 제시해왔습니다. 2월 28일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는 미사일과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진전을 보였지만 이란 미사일이 여전히 걸프 국가로 발사되는 점은 목표 달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전 시작 이후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80-90% 줄었을 수 있지만 4월 5일에 수도 시설과 발전소에 공격당한 쿠웨이트 같은 걸프 국가들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의 잠재적 역량의 핵심인 농축 우라늄이 여전히 이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될 것이며 이란 공군과 해군 파괴도 또 다른 가능한 목표입니다. 전투기와 군함 측면에서 미국은 이 분야에서 일단 임무를 완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란 공군은 전쟁 초반부터 영향력이 없었고 해군은 100척 이상의 함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진정한 승리 조건은 아닙니다. 이란 해군을 무력화해도 호르무즈 해협의 고속정과 드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게 진짜 문제이며, 만약 에픽 퓨리 작전이 트럼프 행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악몽 같은 시나리오의 핵심이 됩니다. 트럼프의 끊임없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 본토에 한 달 넘게 폭격이 이어졌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화요일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닫혀있는 한, 즉 현재처럼 닫혀있는 상황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메이지 히로노 하와이, 스로무즈 해협이 열리기 전까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타임지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해협을 여는 것이 목표라면 이는 미국이 에픽 퓨리 작전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미국은 확실히 그 수로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된 이후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급등했으며, 이란의 봉쇄가 끝날 때까지 가격이 다시 내려갈 기미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CBS 뉴스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무서운 시나리오들이 불행히도 매우 그럴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어렵지 않고 200달러까지 가는 것도 터무니없는 일이 아닙니다. 투자의 수치는 지금의 거의 2배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때처럼 공급망 문제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매우 높았던 시기와 같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의 양은 하루 2천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로 줄었습니다.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70%가 이란 소유나 관련임을 알게 되면 그 전쟁의 그 측면에서는 진정한 승자가 사실상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석유와 가스만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비료, 황, 메탄올, 흑연, 원료, 알루미늄, 헬륨, 글리콜, 철광석, 철강 펠릿, 그리고 그린 수소 인프라까지 모두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한다면 미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재앙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란을 제외한 걸프 국가들은 모두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에 가장 즉각적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역이 그들에게 가장 큰 공동의 문제는 아닙니다.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이란이 걸프 지역의 불량배에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는 침략자로 변모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4월 5일에 쿠웨이트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군사기지부터 에너지 인프라까지 걸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공격 중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입니다. 혼돈의 씨앗은 수년간 뿌려져 왔고, 에픽 퓨리 작전이 그것이 싹트게 만든 비료였을지도 모릅니다. 조지타운 국제문제저널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 저널은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대응을 받으면서 협력이 늘어 큰 불량배를 무력화할 수 있지만 대리 세력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혼돈을 일으키는 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만이 아닙니다. 이라크엔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엔 헤즈볼라, 예멘엔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중동 전역에는 이란이 필요시 동원할 수 있는 소규모 단체들도 많습니다. 미국이 이란 인프라를 공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단체들은 추적하기도 어렵고 제거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3월 28일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에픽 퓨리 작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리 세력들이 한 역할을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비난만으로는 이런 단체를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열된 대리 민병대들은 정규전 방식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습 역시 이들을 무력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숨어있다가 공격이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자신들만의 개별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수십 년 동안 개발해온 비대칭 전략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런 유형의 집단들이 과거 베트남 전쟁 시절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던 바로 그 집단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으로 시선을 돌리면 지금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의 막대한 비용은 금전적으로나 비축물자 측면에서나 점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군사작전을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비용도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공화당 하원 의원 제임스 코먼은 타임지에서 자신이 외교정책 전문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이란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돈을 썼으며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코머가 묻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실마리가 있습니다. 가디언즈는 에픽 퓨리 작전 6일째 미국이 127억 달러를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할 당시 작전은 37일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출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물론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이란에서 783억 달러의 비용이 누적된 셈입니다. 백악관이 전쟁 지속을 위해 2천억 달러 추가 군사자금 승인을 요청 중이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BBC는 이를 3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라몬드는 백악관이 미국 국방 예산을 40% 증액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군사 지출이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소위 워크 성향에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낭비적인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주와 지방의 책임을 각 정부에 돌려줌으로써 마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도 미군은 73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지만 이는 백악관이 원하는 2천억 달러에는 못 미칩니다. 40% 국방 예산 증액도 어렵습니다.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 16일 만에 1만 1294발의 탄약을 소모했다는 점까지 더하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미국의 실제 가치보다 더 큰 비용이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나쁜 결말입니다. 에피퓨리 작전은 명확한 목표 없이 끝나고 언급된 목표들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걸프 지역이 혼란에 빠졌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제하고 언제든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수백억, 아니 수천억 달러를 쓰고 다시 채우는데 수년이 걸릴 비축 물자를 소진하면서 스스로를 약화시켰을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국이 위험이 큰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피퓨리 작전 이후 목표 설정 문제를 고려할 때 승리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란 정권이 미국에 우호적이고 국민에게 덜 억압적으로 바뀐다면 그때 이 작전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임즈가 인터뷰한 정치인들은 이를 좋은 승리 조건으로 봤습니다.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정권이 붕괴하고 미국인을 살해하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더는 이란을 이끌지 않는 것이 미국의 최선의 시나리오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엘라바마주의 또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인 토미 터버빌도 동참했는데 그는 올바른 정권 교체를 이루고 분명히 독재자가 아닌 국민들에게 나라를 돌려주고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에피퓨리와 로어링 라이언 작전 초기에 이 부분에서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전쟁 첫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호메이니가 이란 정권의 다른 핵심 인사들과 함께 지하에 있다가 제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일로 지도부 교체 계기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3월 5일 이란의 새 지도자 선출에 자신이 관여하기 원한다고 주장했으나 그 요구는 무시됐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무타바 호메이니를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CNN이 4월 4일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그 임명은 이상적인 정권교체 시나리오에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트럼프는 새 하메네이가 덜 급진적이고 더 합리적이라고 했지만 언론은 미국이 한 강경 정권을 더 나쁜 강경 정권으로 바꿨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나 야쿠비안, 즉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I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이 바로 그런 반대 의견을 내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 정권은 더 강경하고 타협에 덜 열려 있으며 솔직히 말해 IRGC, 즉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훨씬 더 노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나 그들의 미국에 대한 입장에 있어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원했던 종류의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메네이 원로의 제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고가치 표적 인물을 제거할 능력과 정보력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 능력의 위협으로 하메네이의 아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지도자를 공격하고 그 다음 지도자를 공격하고 또 그 다음 지도자를 공격해서 결국 이란 정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많은 정보 수집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미국에게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란 국민들이 미국이 초래한 파괴를 계기로 정권에 맞서 일어나 그것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조지타운 국제문제저널은 이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메네이의 아들이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이란 정권의 질서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불균형은 이제 오랫동안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권력을 유지해온 이 정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시위에 대한 정권의 대응이 현재 이란 상황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란 내 반정권 정서도 분명히 많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한쪽에는 정권과 그들의 강경 교리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하메네이의 죽음이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변화는 없지만 미국과 트럼프가 바라는 건 이란 국민들이 정권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폭탄이 계속 떨어지는 한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에피퓨리 작전의 장기적인 계획에는 미국 전문가들을 투입해 이란 국민들의 봉기를 조직하고 지원하면서 미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는 혼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봉기가 일어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봉기를 일으킬 사람들이 조직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들을 다시 진압할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연구소는 즉각적인 봉기는 이미 싹이 트기도 전에 시들었지만 미래의 봉기를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봉기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란이 걸프 지역에 핵 위협을 가할 수 있게 하는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는 것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앞서 미국의 잠재적 승리 조건을 언급했으며 이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압박할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추출한 것을 모든 것이 같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것이 승리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승리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한 것처럼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핵무기를 보호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드론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추출이 없어도 에피퓨리 작전은 미국이 이란의 핵 야망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이란 정권을 압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CNN에 따르면 모이타바 호메이니 신임 최고 지도자의 핵 입장은 불확실하나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이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벗어날 수 있다고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에피퓨리 작전이 정당화됐다고 트럼프 행정부 내 많은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폭발성 U-235 우라늄 동위원소를 최대 60%까지 농축한 우라늄을 440kg, 즉 970파운드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 우라늄은 핵폭탄에 필요한 90%까지 추가로 농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은 대부분 끝났고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결정하면 목표 농도 도달까지 몇 주밖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 즉 에픽 퓨리 작전의 위험 부담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나리오는 이란 정권의 붕괴와 그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핵 야망의 제거일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최악의 시나리오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축 우라늄이 없으면 이란은 걸프 지역의 깡패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 댓글에 맡기겠습니다. 미국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지상작전을 준비 중이며 이란 핵물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오퍼레이션 에피퓨리 등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면 더 밀리터리쇼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